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원입니다. 이번 강의는 아이들 유아시기 가르치면서 부모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특히 대치동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모든 학습, 특히 조기교육, 이 대치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가뜩이나 요즘 아이들도 적은데 일어나는 일들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코로나 시기 전후로 해서 많은 조기 교육이 생기고 그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많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 조기 교육 인프라들이 대부분 보면은 아이들을 망치는 교육이에요. 그 조기 교육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많은 논문들을 참고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도 맞다라고 하는데 그 논문에서 얘기하는 거는 5살, 6살, 7살 그 이후에 아이들한테 하라는 거를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그게 3살 이전으로 바뀌어요. 3살 이전에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들을 아이들을 시킴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책 육아 같은 경우도 아이들한테 많이 들려주라는 거, 이것을 원하는 거지 아이들을 읽히라는 게 아니에요. 이 독서를 함으로써 아이들한테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요. 또 아이 레벨에 맞지 않는 너무 고차원적인 책들을 읽히다 보면 아이들이 또 문제가 생겨요. 어쨌든 간에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요즘 대치동에서는 조기 영어예요. 조기 영어를 하려면 3살에 들어가야 되고 또 3살 이전에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어야 되고 어머님이 시킬 대로 하게 해야 돼요. 그러려고 하면은 솔직히 대치동뿐만 아니라 모든 어머님이 그것이 가능하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실패를 했을 경우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위험 부담이 따르게 돼요. 이런 위험 부담이 따르는 거는 안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의 욕심에 또 가끔 가다가 자격지심이 강한 부모님들, 또 자기 아이들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싶은 이런 부모님들의 욕심, 또 유아 시기인데 아이의 성향, 기질, 뇌 타입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좋은 대학을 보내겠다 그런 마음가짐의 욕심 이런 것으로 아이들이 많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이랬든 저랬든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특히 어머님이 좋아하는 거는 아이들이 앉은 자리에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하는 건데 그게 3살짜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걸 원하고 있어요. 이것은 학대예요. 그런데도 하고 있어요. 왜? 많은 부모님들이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학대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을 하기 전에 아이들의 자아라는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 자아라는 것은 아이들 스스로, 아이들이 본인에 대해서 알고 그것을 사회생활과 주변 환경과 어우러져서 본인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이게 자아예요. 그런데 이 자아가 언제 생기냐? 생후 15개월 후 이때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이 자아가 생기면서 생기는 게 뭐냐? 말했다시피 아이가 36개월 전까지는 아이가 우내로만 생활을 해요. 우내로만 생활을 하는데 우내로 생활한다는 것 자체가 뭘 하냐? 아이들의 이런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 다음에 가정 환경에 맞춰가지고 생활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 인지, 또 여러 가지의 위험성에 대한 대처,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같이 생기는 게 아이들의 호기심이에요. 이 호기심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가만히 있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아이의 호기심을 없애야 돼요.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생기는 걸 없애는 게 아니라 호기심이 작동하는 걸 없애야 돼요. 작동하는 걸 없앤다는 건 뭐예요? 아이의 운의 발달을 저지를 해야 돼요. 이거를 하기 전에 아이의 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한번 다시 설명을 할게요. 이거는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계속 듣다 보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사람의 뇌는
일단은 대뇌만 보는 거예요. 대뇌. 대뇌에서 사람의 뇌는 좌뇌와 우뇌로 나뉘어져 있어요. 36개월까지는 아이들이 대부분 우뇌를 쓰게 돼요. 그리고 36개월이 지나면서 좌뇌의 일부를 쓰게 되는데, 좌뇌에는 위에 부분이 언어 영역이에요. 중간 부분이 수리 영역이에요. 그리고 밑에 부분이 판단, 분석이에요. 우뇌에서 위에 부분이 상상, 생각이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예술을 담당해요. 미술이든 음악이든 악기든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뭐 글씨체, 또 이 좌뇌에서 받은 이런 호기심 작업을 이쪽에서는 실행을 하게 돼요. 호기심을 실행한다는 거는 애들이 이것저것 관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관심이 많아지면은 아이들이 가만히 있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얌전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시면은 이 관심도를 없애야 되는데, 일단은 위험한 구간이 생후 24개월까지예요. 이때는 뭐를 하냐? 수초화 작업이라는 걸 해요. 이 수초화 작업을 하는 동안은 아이들이 시냅스 신호를 더 빠르게 이동하기 위한 지방지를 쌓는 작업을 해요. 전선 피복이 더 두꺼워지는 거예요. 전선이 더 두꺼워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신호 체계에. 그런데 이 시냅스 신호라는 걸 일단 알아야 돼요. 태아 시기에는 아이가 살아야 되는 이런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냅스 신호가 전부 다 발달을 해요. 그런데 태생 후 가정 환경에 따라, 가정 환경과 주변 환경에 따라 24개월 동안 뭐를 하냐? 필요 없는 신호를 단절을 시켜요. 그래서 필요한 신호만 남겨놔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필요한 신호. 뭐냐면은 집안에 아이가 태어나서 본인이 살아야 될 집안이 굉장히 좁거나, 아니면은 너무 정신이 없거나, 집이 크거나,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이 장난감이 많다든지, 아니면 책밖에 없다든지, 이런 거를 다 캐치를 해요. 그래서 집에 놀 게 없다 그러면은 집안에서 최대한 놀 수 있는 거를 아이가 찾아내요. 그래서 주변에 책밖에 없잖아요. 그럼 아이는 책밖에 못 보는 거예요. 다른 거에 관심도를 끊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 책이라는 것은 좌뇌에 관련돼 있어요. 우뇌는 장난감이에요. 그런데 집안의 장난감을 없애고 책만 놓는다? 그러면 아이가 좌뇌 편향적으로 자라게 돼요. 우뇌는 태어나서 발달하는 거는 몇 살까지? 약 7살까지 성장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자녀 교육이 좀 더 빠르기 때문에 기껏해야 우뇌 발달 기간이 길어야 5년, 짧으면 4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 성장한 우뇌로 아이는 평생을 살아가요. 평생을 살아가는데 이 평생을 살아가는 기간 동안 뭐를 가르쳐요? 좌뇌 편향적인 교육을 가르치게 되는 거예요. 좌뇌 편향적인 교육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책 육아 중에 유아들이 직접 읽는 거, 또 아이가 한국어가 발달 이전에 제2외국어라는 거, 또 연산, 또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좌뇌 편향적 교육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함으로써 아이가 우뇌가 발달을 안 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AI처럼 움직이는 아이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부모가 원하는 것을 하게 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뇌는 더 이상 발달을 안 하게 돼요. 아이가 우뇌가 발달을 안 하게 되면은 우뇌 증후군이라고 생겨요. 이게 발달을 안 하게 되면은 우뇌 증후군이 생기는데, 우뇌 증후군이 생기게 되면은 아이들이 이해력이 떨어지고 문해력이 떨어지게 돼요. 책을 아무리 수천 권, 수만 권을 읽었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문해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너무 어린 시기에 학교 가기 전에 책을 많이 읽으면은 오히려 학교 공부하는데 불편함이 생기고 말이 아이에 따라서 더 버벅거린다든지 오히려 얘기를 더 못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교육을 시키는데, 자, 24개월 안에 아이를, 우뇌를 빨리 망가뜨리면 돼요. 그래서 자아라는 개념이 아까 얘기했듯이 15개월 이후에 생기는데, 이 시점에, 이 자아가 생기는 이 15개월 시점에 아이의 좌뇌 편향적 교육을 시키면은 우뇌가 발달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때 책 육아를 하는 거예요. 아이가 관심 있는 것들, 특히 장난감, 블럭, 그림은 못 그리겠죠. 낙서하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는 주변에 이런 걸 놓으면 안 돼요. 이런 거를 놓지 않고 주변에 방에 거실에 들어가면은 이제 출입문이 있으면은 대부분 거실에 이면이 다 뭐예요? 책으로 다 도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장난감이라고 하는 것들을 뭘로 넣냐? A, B, C, D.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 야, 어. 이런 조각들을 놓는 거예요. 이런 조각들을 놓으면은 애들이 이런 것만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또 칠판에다가, 그러니까 자석 칠판이죠. 자석 칠판에다 붙일 수 있는 이런 거를 놓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만 놓고 주변에 장난감 이런 거를 없애요. 그리고 전부 책만 놓고 집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공부 분위기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우뇌가 발달을 안 해요. 아이가 재미있게 책을 읽어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줬으니까 애들이 책을 읽는 거고. 아이가 15개월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장난감 이런 거보단 무조건 아이를 책을 읽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가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이 시냅스 신호가 발달 과정인데 이 발달 과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냅스가 발달하면서 아이의 지능이 발달하는데 이 지능 발달하는데 이때 책 육아를 하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능 발달이 제대로 안 되다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뭘 받냐? 강제적으로 나는 책을 봐야 된다 라는 것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어머니들이 24개월 이전에 아이들 책 육아하는 거는 아이를 세뇌를 시키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지능 발달이 이때 건드렸기 때문에 24개월간 지능 발달을 하는데 이 기간마저 15개월로 줄이고 15개월 줄인 상태에서 뭐를 하냐? 우뇌마저 망가뜨려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아이는 좌뇌 편향적으로 자라게 되는데 좌뇌 편향적으로 자라면서 엄마 말을 교주처럼 따르게 돼요. 이게 뭐냐? 아이의 자아를 뺏는 작업이에요. 이러면서 아이는 자아가 생기지 않고 아이는 스스로의 자아의 주체가 누가 돼요? 엄마가 되는 거예요. 이 15개월부터 약 24개월 이전에 아이한테 좌뇌 편향적인 교육을 했을 때 아이의 자아를 세뇌로 인해 강제로 엄마가 뺏어버리고 아이의 자아는 스스로 생각을 하기에 엄마가 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엄마의 의지대로 아이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것을 하는 거예요. 이 간단하게 책 육아를 하거나 아이를 오랜 시간 앉아있게 하고 또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 밑바닥 작업을 하는 것이 아이의 자아를 뺏는 작업이에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이 아이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36개월
이때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에요. 3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아이는 무엇을 하냐? 36개월까지는 아이는 자기중심적 사고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를 한다고 여겨요. 그러다가 36개월 이후부터 약 60개월까지 뭘 배우냐? 우리라는 개념을 배워요. 그래서 내 것 외에 남의 것도 있구나. 그래서 남에게 양보를 해야 되는구나. 남의 거를 뺏으면 안 되는구나. 이거는 공용 물건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런데 자아를 뺏긴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누구 거예요? 내 것 아니면은 엄마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개인주의가 돼요. 또 엄마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AI가 돼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아이가 있냐면은 우뇌가 굉장히 강하게 태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우뇌형 스타일 아이들이 있어요. 자, 이런 아이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15개월 전후로 해서 책 육아를 한다든지 이런 강제적인 육아를 하려고 하면은 아이가 우뇌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자아를 뺏기지 않기 위해 엄마와 대립을 하게 돼요. 엄마는 뺏으려고 하고 아이는 뺏기지 않기 위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를 시키려고 하면 도망을 가게 돼요. 하기 싫어 하면서 도망을 가게 돼요. 근데 이거를 계속 엄마가 뺏으려고 해. 계속 공부를 시키려고 뺏으려고 해. 그러면은 아이의 자아 또 엄마와 사이에 이 불꽃이 튀기게 돼요. 불꽃이 딱 튀기게 되면서 아이가 여기서 뇌에서 문제가 생기게 돼요. 계속 엄마는 뺏으려 하고 아이는 안 뺏기려고 하고 이러면서 대립관계를 걸치면서 결국은 누가 이겨요? 엄마가 이겨요. 왜? 어른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엄마가 뺏으려 하거든. 혼을 낼 수도 있고 강제로 뭘 못하게 할 수 있고 아이들의 기본인 의식주 이거를 가지고 협박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결국 아이가 졌어. 엄마가 이겼어. 그러면은 이 우뇌형 아이들은 대부분 6세 이전에 뇌질환이 걸려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 오는 애들 중에 6세 이전 돼가지고 아이가 문제 성향을 보여요. 문제 성향을 보이는 아이들 대부분 보면은 4세 이전, 그러니까 2세부터 4세 이전에 대부분 책육아, 강제로 된 책육아하고 또 영어 이걸 하다가 실패하는 아이들이에요. 이런 아이들. 자, 그러면은 좌뇌형 요런 애들 자아를 뺏긴 좌뇌형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하니까 일취월장을 해. 주변 엄마들이 딱 봤을 때 굉장히 똑똑하다. 영어도 굉장히 잘한다. 책도 잘 읽고 한 자리에 오래 앉아 있어. 모든 엄마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스타일이지. 또 이런 엄마들은 또 자랑 안 하고 인스타, 페이스북, 또 무슨 블로그 이런 거 하면서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주변 엄마들이 또 다 부러워하고 자기네 애는 뭘 했어 어떻게 했어 막 이러면서 또 다 따라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또 자기 아이가 굉장히 멋있어 보이지. 그러나 이미 자아를 뺏겼다는 건 뭐예요? 우뇌가 성장을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우뇌 지능이 거의 제로급이에요. 이런 애들 영어 학원, 어린이 영어 학원이니까는 요즘 영어 유치원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영어 유치원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영어 유치원이라는 말은 없어요. 유치원은 누리과정을 해야 되는데 누리과정이 영어는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왜? 위험하니까. 그래서 영어 학원이라고 해야 되는데 유치원식으로 같이 짬뽕해서 했다고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어린이 영어 학원에서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뭘 테스트하냐? 아이가 우뇌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뇌가 많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아이는 얌전하게 앉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어 학원이 나오고 나서부터, 어린이 영어 학원이 나오고 나서부터 대치동 아이들이 우네가 성장을 안 하고 있어요. 우네가 성장을 안 해요. 그래야지만은 3살 때부터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우네를 빨리 망가뜨려야 아이가 영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겉으로는 똑똑해 보여. 겉으로는 똑똑해 보이는데 실질적인 이런 아이들, 유치원에서는, 영어 학원에서는 아이큐가 아이가 뭐 130이네요, 뭐 140이네요 얘기하지만은 실질적인 병원에서 아이 테스트를 하면은 기껏해야 100 이하예요. 그래서 이 학원에서 하는 얘기가 절대 병원에서는 테스트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거짓으로 이 테스트한 게 바로 티가 나버리니까 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병원에서 한 거 뭐 믿지 말아라 그런 얘기도 하고, 자기네게 한 게 맞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 어떻게 뭐 영어 학원에 들어간 애들이 전부 130, 140이야? 어? 우리나라에서 1% 안에 들은 애들이 다 무슨 영어 학원에 다 들어가 있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 거짓말이니까 영어 학원에서 절대 테스트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리고 아이가 IQ가 100 이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겉보기에는 굉장히 뛰어나 보이는데 얘가 할 줄 아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영어뿐이 없어요. 근데 이 영어 수준이 얼마냐? 아이가 학교 갈 정도 돼도 본인이 떠드는 말은 다 해요. 근데 대화 수준이 딱 우리나라 한글로 대화하는, 그러니까 한국말로 대화하는 애들 4세 수준밖에 안 돼요. 대화 수준이. 자세하게 얘기도 못하고 그냥 기본적으로 영어로 대하는 수준인데 4세 수준이. 이 정도 언어를 하려고 아이들을 다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서는 이제 아이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영어만 하다 보니까는 한국말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6세부터 한국말을 배우는데, 자, 이미 발음 다 꼬였어. 한국말 하기에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 한국어로 된 이제 책도 읽어야 되고 문제도 풀어야 돼요. 근데 아이가 이해를 못 해요. 왜냐? 한국말에 대한 이런 거를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국 단어 습득이 7세 이전에 10,000단어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근데 10,000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이 10,000개의 단어에 대해서 다 형상화가 되는 단어가 10,000단어 이상 있어야 돼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2년 동안 그걸 만들어? 그 영어는 단순하고 한국말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게 안 돼. 이 상태 수준으로 학교를 갔기 때문에 학교 성적 또한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영어는 뭐 4세 수준의 영어를 하고 있으면서도 학교에 가가지고 결국은 학교 공부 자체도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얘를 뭐 의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학교 생활조차도 어렵게 만들어지고, 이런 아이들 이렇게 해서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IQ가 얼마냐? 웩슬러 지능 검사하면 90대 초반 나와요. 초중반 나와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못 버티고 5, 6학년 되잖아요. IQ 수준이 85에서 95 사이가 나와요. 아이를 IQ 85에서 95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1억 원 이상 들여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욕심을 부려서 하려는 이런 것들이 아이를 망가뜨리고 결국은 아이의 자아까지 뺏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아이를 바보로 만드는 작업이에요. 이 영어 유치원을 가고 안 가고는 어머니 마음이에요. 근데 갔을 때 만약에 부작용이 오게 되면은 아이는, 우네형 아이들은 뇌질환, 좌뇌형 아이들은 IQ가 85에서 95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아이가 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이 정도 떨어지면은 엄마들 대부분 이사 가고 도망가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볼 일이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도망가세요. 하여튼 아이의 자아를 뺏기어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건데 대치동에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지금 교육들이에요. 꼭 알아두시고요. 너무 이른 시기, 특히 36개월 이전, 이 36개월 이전에 건드는 거는 아이의 자아를 뺏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의 주체가 누가야 돼요? 엄마가 돼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초등학교 넘어가더라도 대부분
수동적인 아이가 돼요. 그래서 누군가 교육을 시켜주지 않으면은 본인 스스로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학교를 들어가도 학원 뺑뺑이 돌리고 문제집은 못 풀어요. 문제집 풀 시간도 없지. 학원 뺑뺑이 놀라고. 그리고 엄마들이, 이런 엄마들의 대부분 성격이 뭐냐면은 학교 입학 후 육아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를 입학한 후 본격적으로 그동안 했던 이런 잔해형 공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를 미리 땡겨서 유아시기에 해놓고서는 입학 후에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모르니까 학원 뺑뺑이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가 생기고, 문제 생기면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고 모든 걸 다 아이 탓을 해요. 그 아이가 뭐 3, 4학년 됐는데도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 이때부터 아이를 뭐라고 해요. 야, 너는 3, 4학년 됐는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냐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히 아무것도 못하게 아이의 자아까지 뺏어놓고서는 아이가 스스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이다음부터 애들이 일탈을 하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너무 이런 시기부터 하는 거는 아이의 자아를 뺏는 거고, 자아를 뺏음으로 인해서 아이 스스로 유아 시기 때 책상에 앉아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부러워하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인 IQ는 아이가 100도 안 되는 IQ를 가지고, 그러니까 운해가 이미 망가져졌기 때문에 IQ가 100 이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100 이상도 안 나오는 이런 IQ로 그냥 오로지 영어만 했다는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아이가 영어가 윌체어장한 것도 아니고 학교에 가면서부터 점점 한글 공부를 그때부터 하면서 점점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 알고 계시고요. 너무 아이들 힘들게 공부시키면은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는 거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요것을 끝내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또 댓글 달아주시면은 관련해서 해드리고요. 당분간 이런 조기 교육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지금 대치동에서 굉장히 위험한 교육들을 많이 해서 그거 위주로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